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장의 형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형식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하나 필요한 그런 문장을 얘기합니다. 동사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목적어가 필요하냐, 보어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구분이 됐었는데 3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는 목적어는 필요한데 보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어가 없다 하면 완전히 붙었죠. 이름에.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 타동사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3형식 동사는 이름으로 얘기하면 완전 타동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어구는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기본 품사로는 무조건 명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명사 하나만 사실은 일단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었죠. 일단 기본적인 명사, 그리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 동명사도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와 같은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어가 동사로 오는 경우에는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의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책 공부할 때 이제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허락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허락하는 동사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ant나 wish, hope, decide, plan, expect 이런 류의 동사들이 오면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허락하는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enjoy, finish, avoid, mind, dislike, suggest 이런 류의 동사가 오면 이런 류의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중에는 목적어를 동명사로 취하는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Our hens 하면 닭이죠. 닭은 lay eggs every day. 매일 알을 낳는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제 hens까지가 주어고 lay가 알을 낳다라는 동사고 그런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로 한 동사이기 때문에 x가 목적어 그리고 everyday는 수식어구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쓰인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훈 주어, want 동사, to buy a new computer. 그래서 지훈이는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한다인데 여기에서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쓰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문장 보면 I enjoy. I가 주어, enjoy가 동사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즐기는지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이번에는 making pizza for my family 라고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인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는 한마디로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4형식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4형식 동사는 일단 먼저 구성 요소를 살펴보니까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는데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라는 것과 직접 목적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그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간접 목적어를 기호로 IO라고 쓰고 직접 목적어를 기호로 DO라고 쓰기도 합니다. 동사의 이름으로 따지자면 4형식 문장도 마찬가지로 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 중에서는 완전히 붙고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유닛에서 공부했듯이 사형식은 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을 딱히 쓰지 않는 이유가 3형식 문장도 완전 타동사이고 4형식 문장도 이름으로는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형식 문장의 동사는 완전 타동사라는 이름보다는 수여동사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왜 수여동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장 구성 성분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올 때 주로 해석이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앞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가 100%는 아니지만 주로 사람 혹은 그 행위를 받는 대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엇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목적어가 주로 사물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이 붙는 그런 형태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하다 라고 해석하면 이 동사 부분에서 원래 알고 있던 동사의 뜻에서 해주다 라는 의미의 수여의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y 같은 동사도 우리가 3형식으로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bought a book 이런 3형식일 때에는 단순히 사다라는 뜻이지만 예를 들어서 I bought her a book 이라고 하면 나는 그녀에게 책을 사 주었다 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여의 의미가 준다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의미에서 4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수여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목적어를 2개 갖는 수여동사가 쓰이는 문장으로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주다, 해주다의 의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4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얻어주다, 뭐뭐하게 해주다, 만들어서 주다, 그냥 주다, 발견해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sent Jack a text message 이런 문장 보면 나는 보내주었다, 보냈다, 잭에게 첫 번째 오는 목적어에 반드시 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잭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그 다음에 he asked, 그는 물어봤는데 his brother, 그의 brother에게 a very difficult questions,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져주었다 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4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으로 바꾸기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5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런 거죠. 4형식 문장은 문장의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그리고 목적어 2개를 3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목적어를 수식어구 형태로 바꿔주는 요런 형태를 4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책마다 이제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도 적어둬야 됩니다. 4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의 순서 바꾸기
라고도 적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학년이 낮거나 쉬운 버전의 문제집에서는 목적어 2개의 순서를 바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풀면 되겠죠. 목적어의 순서를 바꾼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4형식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가 무엇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 직접 목적어가 무엇무엇을 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2개의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2개의 순서를 바꿔서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면 앞에는 주어 동사 똑같고 순서를 바꾸면 무엇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3형식 문장일 때의 목적어와 비슷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형식 문장의 형태를 갖춰준 다음에 이제 그러면 3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가 목적어 한 칸밖에 마련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게 갈 곳이 없어요. 요 간접 목적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가 갈 곳이 없을 때 뒤에 장치로 전치사 to나 for이나 of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목적어를 뒤에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to나 for이나 of를 쓴다고 했는데 이 중에 뭘 써야 되나 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건 바로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 이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도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사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가 다 리스트가 나열이 돼 있죠. 문제 풀 때 처음에 헷갈릴 때에는 요 표 보면서 참고해서 풀면 됩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4형식 문장의 간접 목적어를,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목적어를 해당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 to, for, of와 함께 직접 목적어 뒤로,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목적어 뒤로 옮기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요 목적어는 수식어구의 일종으로, 왜냐면 전치사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제 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식어구로 봐서 이 형태의 3형식 문장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사류에 따라서 전치사 아까도 봤듯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를 살펴보면 Andy showed us the photos taken from Greece. 이 문장이에요. 항상 문제를 풀 때에는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어디까지가 또 다른 목적어인지 먼저 이거 잘 끊어야겠죠. 이거부터 잘 끊지 못하면 문제 아무리 풀어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끊어보면 해석으로 판단하면 돼요. 앤디가, 은는이가 보여주었다. 다. 그래서 여기 앞에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어가 에게 붙는 부분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니까 us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사진을인데 뒤에 taken from Greece 이 문장의 경우에는 요 taken from Greece라는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포토만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가 하나의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문장을 이제 3형식 문장 형태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요 the photos taken from Greece를 먼저 앞에 써주고, 얘를 먼저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us는 뒤로 보내는데 전치사 플러스 us의 형태로 써줘야 되죠. 그런데 동사 살펴보니까 show는 여기 동사 리스트에서 보니까 여기 있어요. show는 전치사 to를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to us의 형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 더 보면 Mother bought me a new bag yesterday. 우리 엄마가 주어, bought 동사,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me가 간접 목적어, a new bag 새로운 가방을 을까지 이렇게 끝나고 요번에 뒤에 붙는 yesterday는 어제 가방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샀다는 그 동작을 어제 했다이기 때문에 요 목적어랑은 크게 상관없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럴 때에는 빼까지만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 new bag. 얘 둘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new bag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me는 전치사 플러스 me 형태가 돼야 되는데 동사 by 한번 살펴보니까 by는 여기 있어요. by는 for를 쓰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for me 형태가 돼서 다음에 오는 거죠. A new bag for m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쓰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시오. 요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 적절하게. 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어디까지가 간접 목적어이고 어디까지가 직접 목적어인지를 잘 끊어야 된다. 아까도 봤듯이 이제 어떤 부분은 요 뒤까지 전체가 다 하나의 목적어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하나까지만 yesterday는 아니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 뒤에 수식이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잘 살펴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목적어인지를 살피고 순서 바꿔서 동사에 따라서 적절한 전치사를 쓰면 되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 한번 보면 5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도 하나 필요하고 목적격 보어까지 그러니까 목적어와 보어가 모두 필요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름으로는 보어가 필요한 경우에 불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 그리고 목적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를 두 개 다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5형식 동사로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사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각동사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전에도 공부할 때 했었는데 무언가가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동작하는 것을 지각하다. 그러니까 느끼다, 눈으로 보다, 듣다 이런 류로 해석이 되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어요. 그래서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외워두면 됩니다.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make, let, have 딱 이렇게 3가지 동사만 있고 그 외에 준사역동사도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 아랫부분에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같다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에 보면은 I only allow the children to watch television at weekends. 나는 오직 허락을 하는데 아이들이 주말에만 TV를 보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문장을 나눠보면 I가 주어, only는 수식 거품이에요. allow는 동사, 그리고 누구누구를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인 the children이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watch television at weekends. 여기에서 텔레비전까지만 목적격 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텔레비전 보는 대상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상은 the children이죠. 그래서 요 동작을 목적어가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목적격 보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동사 종류에 따라서 뒤에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보면 설명을 읽어보면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원래 보어는 품사적으로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명사 상당어구 그리고 형용사 상당어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가 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사 형태의 목적격 보어가 오고 싶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간주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예외적인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아까도 공부했었던 지각동사가 언급이 되고 사역동사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쓴다. 우리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동사 원형이라기보다는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형태의 부정사라서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해서 이름이 원형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에는 목적격 보어 부분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른쪽에 정리를 해보자면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고 대부분의 동사인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역할 하거나 형용사 역할 하는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온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만약에 동사가 지각동사이거나 사역동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아닌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형태의 원형 부정사가 온다. 라는 게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The board members elected 이 의원들은, 이 멤버들은 선출했습니다. elect가 여기에서 동사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미스터 화이트를 뭘로 선출했냐면 프레지던트로 선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곧 프레지던트인 사람이 미스터 화이트니까 이렇게 같다고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고 프레지던트가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여기에서 you, 주어, should keep 뭐뭐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목적어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your room 그 다음에 깨끗하게 여기에서도 클린한 대상이 your room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보면 I expect them to come to the party. I 주어, expect 동사, 그들이 라는 부분이 목적어 to come to the party 부분까지가 목적격 보어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 자리가 명사나 형용사 상당 어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부정사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 한번 보면 이제 지각동사 부분이 나와요. We saw, saw는 보다라는 거기 때문에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죠. we가 주어, saw가 동사, 그 다음에 Peter,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를 두고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지각동사 C예요. 그러니까 to swim이 아니라 동사 원형 형태인 swim이 와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옵니다. 앞에 C라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to swim이 아니라 swim이 와야 된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세 가지가 온다고 했죠. have, let, make 보면은 a cell phone 핸드폰이 까지가 주어, makes 동사, us 목적어, contact each other easily 우리가 서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동사, 사역동사 make 쓰였네. 그러면 목적격 보호 부분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부정사를 써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contact가 아니라 contact가 와야 된다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I heard는 듣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I 주어, heard 동사, my name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긴 좀 특이하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 형태가 왔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사실 1학년 때까지는 아니고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쯤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잘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살펴보면 콜은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목적어, 이제 콜 부분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대상은 부르는 대상이 아니라 불려지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형 형태인 콜이 아니라 콜드라는 분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우리 지난칙에서도 배웠듯이 분사라는 개념은 동사에 ing나 pp를 붙여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애였냐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문법 요소였어요. 우리가 ing나 pp 붙은 형태를 분사라고 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명 여기에서도 형용사 괄호하고 분사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수동의 의미로 PP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We found가 삼형식일 때에는 물건을 찾다 이런 의미를 쓸 수 있는데 오형식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 인지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We found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crying in bed 침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ing 형태가 쓰였죠. 이 부분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ing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pp는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언제 ing를 써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정리를 하자면 오형식 문장에서는 문제 풀기 쉽게 요 다음 페이지에 공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에서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순서이다.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따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동사와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을 세트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이 오형식 문장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아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동사들인데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구가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투부정사가 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진다 라는 수동의 의미일 때에는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라는 건 지금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앞으로 언급될 것들 외에 나머지 동사들은 다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지각동사이다 라고 하면 지각동사는 감각과 관련된 동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e, hear 요런 류의 동사들이라면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형태의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것을 감지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 플러스 현재 분사인 ing도 가능. 그리고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에는 pp까지 가능.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있었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만 있었어요. have, let, make 3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럴 때에는 원형 부정사. 마찬가지로 원형이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선 ing는 못 쓰입니다. 진행의 의미는 딱히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라서 ing는 아니고 그 대신 수동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pp도 가능.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 자리가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앞에서 동사 종료할 때에는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준사역동사는 이름을 딱히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게 help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help로만 기억을 해도 됩니다. help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이름이 준사역이에요. 준이 붙었다는 건 반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역동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와 사역동사의 경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와 사역동사의 특징을 모두 가집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원형 부정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동의 의미, 그러니까 되어진다는 의미일 때는 과거분사까지 가능합니다. 이 표만 기억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문장을 한번 보면 이런 문장들 있죠? The telephone rang a moment ago. 잠시 동안 폰이 울렸대요. I heard it. 나는 그것을 들었어. 이런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 하면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항상 오형식 문장이니까 요 어수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가 오든 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고 주어가 무언가 동사를 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이 어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한국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나는 들었는데 텔레폰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나는 들었다. I heard. 그 다음에 목적어가 부분이 텔레폰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보니까 동사가 지각동사예요. 그러면 원형 부정사나 혹은 여기 아까도 ing도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위에 보면은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 혹은 ing 여기는 수동은 아니기 때문에 pp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ringing a moment ago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omeone was weeping. weeping 하면은 울다라는 뜻이에요. 울고 있었다. in the bus. he saw it.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오형식 문장으로 만든다 하면 그가 보았는데 뭘 보냐면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보았다. 한 다음에 누굴 봤냐면 하고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되니까 someone.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제 동사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원형이나 ing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eep 원형
혹은 여기에서 지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weeping을 써도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weeping 한 다음에 in the bu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목적격 부호 부분의 형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표를 보면서 지각동사니까 뒤에는 이 형태 안에서 고르기, 사역동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2학년 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앞서서 했던 문제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요 챕터 1에서 품사와 문장 구성 성분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책을 하더라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까지만 잘 버티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시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시제라던가 조동사 이런 건 또 우리가 자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조금 어려운 걸 버텨보면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